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하반기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죠.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피는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서면서 신고가 대열에 지금 합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전에 코스닥이 이 정도로 지수가 신고가 부근이면 상당히 투자 심리가 활발하고 많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은 좀 사뭇 다른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코스피도 연출이 됐고요.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워낙 1년이 넘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하반기에는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하반기 시장에서는 과연 무사할지 괜찮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공장장 TV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개별 종목군들, 특히 최근에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수적인 어떤 상승 흐름보다 종목 장세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적이든 실적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조정이 충분했는지, 즉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충분했다, 이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개별 종목군들 과연 괜찮을지, 오늘 NHN 하이브를 묶어서 한번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뭐 넷마블, 하나기술, 뭐 스티드 드래곤, CJ ENM 이런 개별성 종목군들의 흐름까지도 괜찮을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추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변동성이 좀 크고요. 아무래도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또 벤처기업들, 성장주들이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통주보다는 좀 안정성에서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거래대금이라든가 시가총액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성장주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성장이 되면 대부분 또 코스피 시장으로 좀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나스닥 이런 기술주들이 중심인 나스닥 시장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코스피보다 더 매력적인 그런 시장으로 계속해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코스닥 시장 오늘 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좀 반가운 그런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하반기에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총액이 벌써 427조 많이 증가를 했죠. 자, 오늘 주인공 NHN 하이브, 글쎄요, 뭐 이들의 종목군들이 지난달 6월달에 안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 올랐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NHN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강조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NHN이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올라온 거는 아직까지 NHN의 어떠한 성장 스토리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모자른다. 그래서 아직도 하반기에 NHN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적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뭐 결제 광고 부분이라든가 뭐 게임, 또 여러 가지 커머스, IT, 컨텐츠 쪽에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뭐 매출, 영업이익률은 다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5년 넘게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죠? 오늘 뭐 증권사에서 분석을 해는 레포트가 있는데요. 5년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이 총 뭐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21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54개라 그래요. 54개. 그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예상치가 높은 종목이 35개를 출연했어요. 종목군들 이제 거기 보이시는데요. NHN과 연관된 종목군들을 보니까, 당당히 8위의 한국사이버결제, NH 한국사이버결제가 8년 연속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종목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NHN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0개 종목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35개 종목에도 포함이 되는지, 24위에 NHN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좀 잘 보세요. 5년이 넘게 영업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종목 24위에 NHN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성이 있었고, NHN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볼륨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네이버와 분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예요. 커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씨앗을 심고 뿌리고 하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투자 회수 구간에 걸렸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5년 동안에도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는 NHN 고도 말씀드렸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부분에서 상장을 최초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회사도 나오고요. NHN 같은 경우를 보니까 5년 연속 영업이익 성장세가 증가하는 그런 기업으로 당당히 2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주식 주가는요, 선반영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NHN이 지금 뭐 그동안에 별로 좀 별 볼 일 없다. 왜냐면 뿌리는 투자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계열사가 거의 100개에 육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NHN이. 그동안에 뭐 씨앗을 뿌리는 그런 투자 단지였기 때문에 사실 소득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또 2021년도를 올해 분기점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다행히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6월 달에 7만원짜리 NHN 주식이 이제 8만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말씀을 드렸지만 6월 한 달 올랐을 뿐이고 그동안의 주가가 오르면 내리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투자 회수 구간에 걸려있는, 그죠? 몰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난 9월달이죠. 9만원대에 이 다중 저항선을 월봉상으로 올해는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하반기에 기대되는 그런 종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종합 ICT 기업으로 우뚝 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컨텐츠라든가 크라우드, 결제, 광고,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를 포함해서 이런 핵심 자회사들이 이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요,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월봉상 보게 되면, 자, 7월 달에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지만,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 쉬지 않고 올라갔죠. 거래량도 한번 폭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따라가서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NHN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눌림목 시점을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자, 하이브의 흐름도요.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그런 상태고, 특히나 뭐 말씀드렸다시피
5주 연속, 그죠? 5주 연속 빌보드 핫백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 자체로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종목 역시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혹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하이브가 주가가 올랐어요. 하이브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6월 달에 오른 부분에 따른 조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언제입니까? 6월 29일, 그죠? 블록딜로 280만 주인가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죠? 오버행 이슈, 오버행 물량을 갖다가 처분을 하면서 장외로 블록딜로 처분을 해 나가면서 주가가 그 다음날, 그렇죠. 거의 7%가 넘는 하락세, 요 날입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나온 게 이제 블록딜 물량도 포함이 된 거죠. 이때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웠던 기술적으로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잠재 악성 매물도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견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하이브 당장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으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바닥을 30만원 전후에서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동안에 좀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아니면 비중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에서 충분히 우리가 물량을 좀 걷어들여도 되는 그런 포인트가 7월 달에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7월 달 바로 올라간다라기 보다는, 이번 이제 6월 말에 조정에 이어서 28만원, 29만원, 그 즈음 해서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량 소화 과정이라든가, 그죠? 거래를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또다시 또 30만원 선에 또 돌파, 33만원대 그거 좀 더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충분하게 지금 실적이라든가 또 요걸 잠깐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전혀 뭐라 그럴까요? 과열이 없어요. 꾸준하게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씀드렸던 대로 오버행 이슈, 즉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나온 그런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아직은 전혀 기술적으로도 과열 분위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하이브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상승 흐름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BTS가 밀고 또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보드 핫백 5주 연속인가요? 그죠? 5주 연속 1위를 했다라는 점. 뭐 세븐틴도 빌보드 200에서 15위까지 올랐고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도 빌보드 200, 그죠? 여기에 또 랭크가 되고, 뭐 한국,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이 BTS, 세븐틴, TXT, 이 하이브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상위권에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하반기에도 뭐 긍정적으로, 그죠? 뭐 빌보드뿐만이 아니죠. 플랫폼 서비스, 그죠?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네요. 그죠? BTS와 또 저스틴 비버라든가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이런 대표 소속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위버스, 뭐 경쟁 업체들 SM의 버블, DOU 버블이 있고요. 또 CJ ENM과 NC소프트가 손을 합쳐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런 경쟁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 하이브의 위버스가 왜냐면 V라이브랑 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가장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그런 어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자, 이 부분이 캐시카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기타 종목군들 보시면, 자, 넷마블도 이따 차트를 좀 볼 텐데요.
넷마블도 지금 신작 게임들이 히트 조짐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넷마블 이슈로 보니까 그렇죠. 자산주로서 지분 가치가 뛰어나잖아요. 뭐 코웨이라든가 코웨이가 25%인가요? 거기다가 하이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 지분도 있고요. 19% 갖고 있고요. 또 NC소프트 9%뭐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8.9%인가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 조금 이따 말씀드릴 카카오 게임 4.3% 정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8월 초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도 3.2%나 갖고 있어요. 넷마블은 알짜 주식, 알짜 성장주의 주식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넷마블도 많이 작년에 올랐다가 충분한 가격 조정과 충분한 기간 조정, 주봉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넷마블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최근의 흐름, 올해 상반기 흐름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4만 7천원, 8천 요 고점, 일봉상 요 고점만 넘어서면 넷마블도 상당한 좀 시세가 예상이 됩니다. 박자가 잘 맞아 나가고 있는 그런 추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기술 볼까요? 하나기술 좀 번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상반기 때 보면 1월달 작년 연말부터 1월달에 잠깐 오르고 6개월간 와신 상담을 했네요. 그죠? 자, 일단 2차 전지, 전기자동차 관련된 테슬라가 많이 부담스러워지는 주가가 좀 형성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상반기 조정을 많이 받았고 하반기에는 근데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배터리 업체 하나기술이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관계사로 협력사로 지금 체결돼 있고 또 올 하반기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고의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의 매출도 기대가 된다. 이미 하나기술은 올해 수주 받아온 게 그죠? 작년도 재작년에 거의 매출 수준 이상 수주를 이미 확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기술 하반기에도 수주 기대감이 있다. 자, 2030년까지 약 한국 배터리 K배터리라고 하죠. 이 장비 시장이 4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 중에서 하나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할 거다. 왜? 그렇죠. 턴키 방식을 선호하죠. 이 배터리 업체들은 턴키 방식을 선호합니다.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턴키, 열쇠를 돌린다는, 시동 건다라는 거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 뭐 화성 공정, 조립 공정,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뿐만이 아니라 해외 배터리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이 종목도 뭐 오르는 척하다가 뭐 못 오르고 오르는 척하다 못 오르는데, 자, 오늘 조금 올랐는데 아직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요.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볼륨을 좀 늘리려고 한다면 거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고, 지금 분기점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기술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완전 추세를 꺾어서 우상향 하는 모습이 아니면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하향할 가능성,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추세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점이 또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기술. 뭘 안 했나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정말 지난 3월 달만 하더라도 완전히 추세를 꺾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죠? 한 3개월째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나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져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 10만원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현재 주가,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모회사인 CJ ENM은 주가가 꽤 올랐죠.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정도면 이런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다. 지속적으로 주식공략TV를 통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몇 번 반복 좀 시청을 좀 해 보시면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대략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현대투자 문자 회원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단기 매매 이런 거 또 뭐 이상한 뭐 작전주라든가 단기 급등주 이런 것들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량주, 정석 투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 또 그런 논리를 통해서 회원들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든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3개월도 좋고요. 뭐 6개월, 1년 단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고요. 입금한 후에 성함 문자로 전화번호에 남겨주시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 또 장마철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